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런 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는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돈은 삶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읽기와 쓰기, 운전과 컴퓨터는 배우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관리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아버지는요, 어린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사업체를 세우거나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어라. 취업해라, 월급을 받아라, 안정적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사업을 해라,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대요. 어떤 시골 마을에 물을 배달하는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송수관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돈을 벌었고요. 한 사람은 양동이를 날라서 돈을 벌었어요. 나는 양동이를 나르고 있는가? 송수관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영리하게 일하고 있는가? 삶에서 많은 결정을 내릴 때 늘 이거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7의 나이에 사사분면의 모든 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대요. 사사분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죠. 봉급자와 자영업자,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 이렇게 이게 사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이 굵은데 B와 I 쪽으로 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업을 해라,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나의 기질과 기호, 특성, 강점,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사분면 중에 어디를 나는 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됐대요. 자, 투자가 I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가는 돈으로 돈을 번다. 이들은 돈이 대신 일하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어느 사분에서 돈을 벌건 언제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국에는 I 사분면으로 와야 한다. 바로 이 I 사분면은 큰 재산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바로 I 사분면을 했던 이유는 언젠가 사람들은 다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것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럼 먼저 가면 되겠다 거기를.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줬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되면 뭐 집을 사려고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은 집, 뭐 아니면 상가 이런 거 사고 싶어 하죠. 부동산.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죠. 성공한 혹은 부자가 된 투자가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곳에 집중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뭐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위험을 피하지 말고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는 가능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배우는 것뿐이다. 그 일은 어렵지 않다. 피하지 말고요. 위험을 관리하는 거를 배우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계속 그런 방향을 공부할 수 있죠. 만약에 투자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부자 아빠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분은 자신의 성공 때문에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었다.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자신이 사업과 투자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사분면의 오른편에 속하는 사업가 그룹인 B와 투자가 그룹인 I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벌 때마다 가장 큰 2가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래요. 하나는 세금, 하나는 부채이자, 빚의 이자. 세금을 줄이고 빚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세금이 늘어나고 빚의 규모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삶의 질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이 직장 저 직장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런 패턴이래요. 요 2, 4분면 여기 2, 4분면에서 빙글빙글 도는 패턴이 되는 거죠. 계속 봉급 생활자에서만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겨가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찾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구해도 경제적 자유는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4분면 자영업자라든가 사업가라든가 투자자로 넘어가야 되고 이 4가지 4분면 중에 사업가 투자가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많이 물었대요.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했더니 세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은 자본소득으로 번 것이고 나는 그런 세금을 영원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3건의 부동산을 팔았고 미국의 세법 1031조의 교환 거래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훨씬 더 큰 부동산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부동산을 팔아서 더 비싼 걸 사게 되면은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벌었지만 더 비싼 걸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법이 있대요. 근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대요. 100만 달러를 번 부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왜곡된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부동산 세금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201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1가구 1주택자가 판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요. 제가 만약에 1가구 1주택자가 판 물건을 100개를 샀다. 그래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그리고 뭐 미분양 아파트도 샀을 때 양도세가 면제가 되거나 그리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건데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또 감면되고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도 계속 있었어요. 최근의 일이고 뭐 옛날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부자들은 잘 노려가지고 한다는 거죠.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4분면에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 B 사업가와 I 투자가 이 패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그리고 로스페로 등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B 사업가 분면에 있는 이 사업체를 팔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사업을 아예 놓아버리고 투자만 했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나는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지 투자만 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도 꼭 해야 한다. 만약에 돈이 충분치 않다면 돈이 지금 없는 사람이라면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를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사업 감각을 키운 다음에 사업가로 넘어갔다가 투자가로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부자 아빠는요 항상 성공만 했을까요? 자신도 20대 시절에 회사를 잃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직접 회사를 차릴 거라고 얘기했더니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2 혹은 3의 회사를 잃고 나서야 오래가는 성공적인 회사를 겨우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막 성공하고 대박나서 오래가는 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뭔가 해서 한 2번, 3번 실패하면 어떻다? 당연하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가족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이 구절을 보여주세요. 부자 아빠도 2, 3번 정도 실수는 괜찮다고 했어 라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나온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책을 보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쓰여 있죠. 로버트 키요사키도 하라고 했어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성공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패자의 패턴을 제가 봤더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요. 어떤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서 버는 돈은 20인데 쓰는 돈이 100이에요. 그 업체에서 막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래서 절대로 지출이 많은 마케팅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마케팅은요, 내가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수익이 일어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뭐 보험을 내가 판다. 근데 내가 얻는 보험 수당보다 우리 가족들이 가입해서 내고 있는 보험료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험이 좋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뭔가 버는 돈만 자꾸 고정 나가는 것을 늘려버리면은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 가지 투자자의 단계가 있는데 1, 2, 3, 4는 별로 좋지 않은 투자가고요. 5단계부터 좀 괜찮아요. 5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5단계는 장기적인 투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하라. 기다리지 말라. 신용카드는 잘라버려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계획을 짜라. 금융 컨설턴트를 찾아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금융 계획에 관한 책을 읽어라. 그리고 직접 돈을 넣어서 한 달에 $50라도 좋다.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적이며 균형 잡힌 금융 습관으로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위험을 좋아하지 않고 투자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장기적인 투자가 요 전략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꾸준히 재테크 공부하는 거. 자, 6단계는요. 능숙한 투자가예요. 공격적이에요. 좀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투자가. 전체 자본금의 20%가 안 되는 위험을 감수한다. 종종 작게 시작해서 적은 금액을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경매 입찰 등의 투자 업계에서 배움을 얻으려 한다. 이들은 20%를 잃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그런 손실을 교훈으로 삼고 배움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게임에 들어가 더 많이 배운다. 이들은 실패가 성공의 한 과정임을 알고 있다. 이들도 잃는 것을 싫어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경기가 나쁘거나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성공의 기회는 더 많은? 알고 있다. 많은 것을. 자, 여기서 별표 100개 할게요. 이들은 남들이 시장에 빠져나올 때 들어간다. 이들은 대개 빠져나올 때를 알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퇴장 전략이 중요하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게 별표가 100개예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잘 빠져나와야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이 사이클에서 나오는 타이밍을 모른다? 돈을 벌 수 없어요. 이들은 매일같이 공부한다. 신문을 읽고 간행물을 읽고 투자 소식지를 구독하고 투자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투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본가, 최고 부자. 이 단계 투자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대요. 7단계. 자, 이 사람들은요. 경제가 좋을 때도 잘하지만 경제가 나쁠 때는 더 부자가 된다. 진정한 자본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지마. 그 나라. 그 사업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 너무 위험해 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곳에 들어간다. 수익률은 100%에서 무한대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돈 없이 돈을 버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유형이 물체가 아니라 머리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본가가 되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지금 집이 없지만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서 위기가 와서 집값이 싸지면 그때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자본가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합니다. 여러분 과연 IMF가 오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난 위기가 오면 할 거야?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자본력과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어느 날 로버트 키요사키가 어떤 하와이인 아파트를 가져가서 부자 아빠를 보여줬대요. 이거 사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계약서를 훑어보고 즉시 나를 보며 이렇게 물었다. 너는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잃고 있니?
한 달에 $100 정도입니다. 내가 말했다. 웃기지 말아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숫자들을 모두 보지 않았어도 서류만 보고서도 네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돈을 잃는 곳에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아파트가 좀만 손을 보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자 아버지가 그래도 돈을 잃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상황은 돈을 얼마나 잃고 있냐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월세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거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부자 아빠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를 시키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집값은 같지만 투자 조건을 다르게 해서 이자율과 지불 조건, 상환 기간을 재협상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매달 $80의 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시장이 나빠져도 임대가 잘 안 돼도 $80의 수익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낮춰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아빠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계속해서 한 달에 $150를 잃었다면 네 봉급과 지출을 감안할 때 너는 그런 계약을 몇 개나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기요사키가 끽해야 하나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80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런 계약을 몇 개나 할 수 있겠니? 여러분 만약에 $80씩 매달 들어오는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런 아파트를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하와이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몇 개를 사시겠습니까? $80씩 계속 들어와요. 그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후 하와이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자, 플러스 현금 흐름이 되면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의 어떤 부동산 투자의 롤모델이에요. 제가 낸 첫 번째 책이고 이 책에 그래서 제가 뭘 넣었냐면 이걸 넣었어요. 부동산 수익률 분석표라고 해서 얼마짜리 아파트는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지 되는지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부자 아빠가 알려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자책에 월세 수익률을 논하는 책이 요즘 없어요. 오로지 시세 차익만 논합니다. 근데 이 부자 아빠가 하는 말이 저는 뭔지 알겠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마이너스가 계속 난다.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간다. 그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도 생각해야 되지만 안 좋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 개를 보유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제가 가슴 깊이 배웠고 제 책에 나온 이런 사례들도 이 부자 아빠의 논리와 좀 맞죠. 네. 자,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이 해낼 수 없다. 누가 당신한테 그거 할 수 없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못 벌어요 라고 그 사업 안 돼요.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당신 얘기예요. 나는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다행히도 라이트 형제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무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나에게 부정적인 메시지 주는 사람, 넌 그걸 할 수 없어. 넌 그걸 못 할 거야. 그건 네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되게 얻고 싶어요. 현명한 조언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조언자들은 우리만큼만 똑똑하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 유능한 조언자들은 우리에게 더 세련된 경제적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능숙하지 못한 투자가라면 그들은 위험이 낮고 수익이 낮은 투자밖에 제시할 수 없다. 여기서 별표 100개.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자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게 질문했을 때 저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구나. 아, 저 사람은 돈도 없구나. 지금 빚을 잔뜩 내서 투자를 하려고 하구나. 그럼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에게 리스크를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로 확신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투자를 굉장히 잘하면서 돈이 되게 많아요. 저 아는 언니가 투자 감각이 있는데 저한테 유라야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 지금 돈 얼마 있어요? 하니까 언니가 현금 6억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언니 그럼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언니 해도 돼요. 왜? 리스크가 좀 있는 투자였지만 그 언니는 그거 충분히 감당하고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막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를 가르치려는 조언자는 별로 없다. 그들에게도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지.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경제적으로 배움을 얻고 돈을 잘 관리할 때 그때는 유능한 조언자들이 몇몇 사람만 볼 수 있는 투자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준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목을 공부해야 한다. 항상 기억해라. 너에게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는 딱 너만큼만 똑똑하다. 별표 또 100개. 너에게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는 딱 너만큼만 똑똑하다. 자, 너보다 더 똑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스승님이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제가 모르면 몰라요. 돈 버는 정보, 새로운 사업 기회, 새로운 지혜, 막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도 제가 모른다고요. 공부 안 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책 읽고 계속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로버트 기요사키의 두 번째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